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팀 한효원 조사관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 저희 소비자원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에 세션에서는 좀 거시적인 그런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저희는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직장인의 관점에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 그리고 소비생활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진 공공기관으로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그리고 사업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제에서 이제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분쟁 조정과 같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해당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외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소비자 이슈 알람,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이런 사업들은 1352개 품목, 그리고 수천 명의 사업자 데이터, 그리고 수억 건의 소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사실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시스템은 2016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매일 새벽에 데이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데이터를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오픈 API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 소셜 데이터들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약 7만 건 정도를 수집을 하고 있고, 소스는 블로그, 카페, 트위터, 뉴스, 커뮤니티 등에서 수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순차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상담 데이터가 약 60만 건인데,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건들이 피해 구제로 넘어오게 되고, 피해 구제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건들이 분쟁 조정으로 넘어오게 돼서 단기가 지날 때마다 10에서 15분의 1 정도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해 감시 시스템 시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소방서, 병원 또는 이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실제로 위해를 당한 경험 같은 것들을 따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수집을 하고 있어서 해당 데이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소비자 상담 데이터라서 제가 간단하게 소비자 상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컬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수십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럼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사건 번호. 사건 번호는 이제 각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검색은 사건 번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령 코드, 그리고 지역 코드. 지역 코드 같은 경우에도 0101이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01은 그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뒤에 01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 제목, 물품명, 상담 사유, 판매 유형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또 비슷한 컬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조회사랑 표준 사업자명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사실 같은 개념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게 요거는 조금 저희가 정제를 한 거고, 제조회사라는 이 컬럼은 정제가 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소비자 상담 데이터가 137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수집이 되는데, 상담원 분들은 이제 각 상담 내용만 보고 제조회사를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라고 하면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주 서울특별시 해서 이렇게 각기 다른 스타일로 입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표준 사업자명이라는 컬럼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제조회사 명으로 통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소비자 이슈 알람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소비자 이슈 알람 카테고리의 첫 번째로 대시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품목들은 소비자 알람 지수를 이용해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 알람 지수라는 거는 이제 갑자기 어떤 사업자가 소비자 상담이 증가율이 높게 나왔다, 또는 갑자기 이상치가 감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알람 지수가 높게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대시보드는 저희가 기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키워드, 표준 사업자명, 그리고 수입 채널명 건수, 그리고 이 페이지에 가면은 사실 지역별 건수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어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모든 품목들을 확인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 내에서 저절로 품목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람 지수는 이렇게 이상치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식 미긴감 소비자 피해가 갑자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갑자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소비자 이슈 알람 리포트를 작성해서 유관 부서나 유관 기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은 이슈 알람 분석이라는 탭인데, 아까 앞서 나왔던 그 이슈 알람 대시보드에 나왔던 품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설정을 한 다음에 품목 검색을 하시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대시보드에 떴던 품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품목을 선택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알람 지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표준 사업자별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집 채널별로는 외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탭을 통해서 이제 굳이 또 저희가 하나하나 뒤져보지 않아도 한 번에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편리성을 훨씬 증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탭은 사업자별 증가율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들은 이제 품목별로 어떤 품목이 소비자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사실 그 어떤 품목이 특정 품목이 아니라 특정 사업자가 문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탭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자별 증가율은 일간, 주간, 그리고 월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전주보다 이번 주, 그리고 전달보다 이번 달,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한 건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자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슈 알람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만 유형 자동 분류라는 카테고리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불만 유형이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상담 차유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상담 차유도 계약 위약금 관련해서 상담 차유가 들어오는데 불만 유형도 위약금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상담 차유에서 좀 더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 차유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 불만 유형은 각 품목별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해제, 계약 불이행, 표시 광고, 가격 물금, 품질 AS 관련 이거는 이 상담 차유는 전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라서, 내가 어떤 할부 거래를 하다가 계약 해제를 하고 싶다, 그래도 그냥 똑같이 계약 해제 위약금이고, 회원권 거래를 하다가 계약 해제를 하고 싶다, 그래도 계약 해제 위약금인데, 사실 그거는 그 사건의 성격이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품목별로 불만 유형을 지정을 해서 상담한 분들이 입력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입력이 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형 상품권 같은 경우는 주요 내용 표시, 유효기간 연장 거부, 상품권 미발송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는 벼랑 연착, 수화물, 서비스 불만 이런 것들이 불만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각 품목의 특징을 살린 유형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불만 유형이 근데 아까 1,300개가 넘는 품목이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사람이 분류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불만 유형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저절로 분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로 가져온 거는 이동통신 관련된 품목에 대한 불만 유형인데, 통화가 잘 되지 않는 것,
뭐 통화 음질, 지지직, 통화 수신이 잘 되지 않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화 품질 불량이라고 저희가 답안을 제시를 한 것을 그 기계에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이후에 비슷한 사건 내용이 접수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 친구가 알아서 불만 유형을 분류해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사람의 손을 덜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소비자 이슈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 이슈는 소비자 상담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많다거나 소비자 상담이 많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언급했다거나 아니면 연구자의 직감도 사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구자의 직감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이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새로운 트렌드, 이전에 어떤 서비스나 이전에 어떤 현상들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일 수 있을 것이고, 개별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의 증가율이 갑자기 높게 나타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사업자에 관련된 소비자 이슈. 그리고 주기성 품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월 반복되는 거나 매 계절마다 반복되는 품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여름에는 에어컨, 봄철에는 이제 학기가 시작하니까 노트북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노트북, 그리고 나들이철에는 운동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슈 알람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또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슈를 포착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별 증가율, 그리고 소셜 데이터가 갑자기 많이 증가했다, 주기성 품목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 상담 접수 추이, 상담 타입 키워드, 시사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유관 부서, 저희 회사에 피해구제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랑 공유를 하고 이제 신속 대응만을 그쪽 부서에서 개최를 해주세요. 그래서 상담 가이드나 피해 예방 주의보, 피해 예방 주의보는 이제 보도 자료까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만약에 배포해야겠다라는 결정이 나면 상담 가이드를 작성해서 상담원 분들이 게시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실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하나 가져봤는데, 저희가 소비자 이슈 알람으로 했던 것 중에 올해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침수차 소비자 이슈를 낸 적이 있었어요.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는 상담이 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드릴 정보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슈 알람 보고서로 만들어서 유관부서와 공유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피해 예방 주의보로 이렇게 발령이 돼서 보도자료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특정 온라인 쇼핑몰이 배송 지연 관련 소비자 이슈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를 했던 것을 또 소비자 이슈로 작성을 했었고, 실제로 이것도 피해 예방 주의보로 발령이 돼서 최근에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 주변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이슈 알람이 아니라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월 단위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또 트렌드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상담 동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건수, 그리고 증가율 상위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령대별 상담 타입 및 판매 방법, 별로 어떤 것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자체별로 상담 접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상담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 지자체에도 제공을 하고 소비자 단체들에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관련 저희 지원들이 있거든요. 부산이나 인천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피해 구제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공을 해서 이걸 또 보도자료로도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공지면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 공지면 관련해서 왜 증가했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나온 보도자료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각화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각화 페이지는 data.kc.go.kr을 검색을 하시면은 들어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분석을 원하는 품목을 설정하시고 기간을 설정하신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각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요 밑에도 사실 더 탭이 있는데 상담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판매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반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잡아서 또 분석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태블로라는 시각화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소비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빅데이터에 들어가서 빅데이터 시각화라는 탭을 클릭하시면은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2021년에 전체 데이터를 지역별로 소비자 상담 현황을 분석한 태블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는 뭐 코로나19 관련한 품목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서 이걸 또 소비자 상담 랩으로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 해상도 관련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해상도를 높여보려고 시군구별로 접수 현황을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사실 이것보다 더 세부적이면 좋겠지만 최대한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사실 137이라는 전화번호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전화로 민원에 접수한다는 것 자체가 저마저도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원 처리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챗봇을 이용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바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상담한 분과 연결을 원하면은 상담한 분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모델을 지금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 1단계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약간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데 주의를 좀 기울이고 있고 2023년에서 24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5년에서 26년에는 이제 진짜 적용을 해보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 제안 창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의견 제안이나 신규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요조사 창구예요. 그래서 혹시 소비자 간 데이터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시면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정보 공개해서 공공 데이터 개방에 공공 데이터 국민 제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제안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한국 소비자 설명 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